안녕하세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운용톡톡 강사 김유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두 번째, 내부평가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육훈련 과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훈련 과정 단계별 절차의 세부 절차 및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훈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의 운영 과정의 시사점과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교육훈련기관은 CQNet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간을 신청한 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을 산업 부분별, 수준별 체계한 교육과정을 뜻합니다. 편성 기준은 NCS 능력 단위를 기반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을 제시한 기준을 말합니다. 내부 평가는 지정된 교육 훈련 기간 내에서 능력 단위별로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외부 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수 기준인 능력 단위별 출석률 75% 이상 내부 평가 응시를 충족한 교육훈련생들이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HRD넷은 교육훈련과정 운영 시에 활용하는 과정관리 시스템입니다. CQNet은 과정평가형 일학습 병행 자격 포털 정보 사이트를 말합니다. 국가기술 자격 유형을 알아보며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별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검정형 자격은 학력과 경력, 조건 등이 충족되었을 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평가 방법은 필기와 실기 시험이 각각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 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부 평가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고 외부 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해서 내 외부 평가를 1대1로 반영해서 평균 80점 이상이 되면 합격 기준이 충족됩니다. 자격증에 기재되는 내용은 검정형 자격의 자격 종목과 취득 연월일을 포함해서 어느 교육훈련기관에서 몇 시간을 이수하고 어떤 능력을 습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훈련과정 홍보 시 이 화면을 활용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훈련기관, 교육기관 홍보할 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정평가형 합격자 결정 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내부 평가는 능력 단위 출석률을 75%가 충족되며 능력 단위별로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외부 평가는 전체 교육훈련 종료 후에 1차 지필평가와 2차 실기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100점 만점을 환산해서 적용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어떤 수행 체계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며 주무부 장관은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산업계, 협회나 단체는 필요한 자격 종목의 선정에 의견도 제시하고 NCS 개발, 교육, 훈련 기준안도 도출해서 자격의 재설계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 자격 법령을 개정도 하고 제도의 운영 감독을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NCS 기반의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권한을 위탁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관리를 하고 종목별 편성 기준도 개발, 보완하고 외부평가도 총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은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을 위해서 훈련과정 개발부터 운영, 내부평가 실시, 결과 보고까지 훈련생 취업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정책심의위원회는 산업에 필요한 대상 종목을 확정하고 시행 계획을 승인합니다. 종목별 지원단은 교육훈련기관이 잘 하는지 훈련과정 모니터링도 하고 외부평가 문제도 출제하고 교육훈련과정의 심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스템이 헷갈린다, 복잡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먼저 크게 HRD 시스템과 CQNet 시스템으로 구분합니다. 즉, 두 가지 모두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각이 하는 일이 다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용어 설명할 때 짚어본 내용처럼 HRD넷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CQNet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운영 중에서는 HRD 시스템을 사용하고 교육, 훈련 종료 이후 또는 종료 시점에는 CQNet에서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시스템 활용의 세부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HRD는 과정 시작 시점부터 과정 인정 신청, 과정 운영, 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실시 관리, 과정 관리, 학습 관리, 내부 평가 관리, 종합 신고 결과까지 운영 과정의 내용을 HRD 문을 통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는 신청서 작성을 CQNet에서 합니다. 반면 직업훈련기관 시설은 HRD넷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각각 시스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훈련과정 종료 시 또는 종료 후에 CQNet에서 외부평가를 위한 원서 접수도 하고 외부평가 응시도 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하게 됩니다. 외부평가는 단체 접수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관 아이디나 패스워드, 인증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내부평가 절차에 대해서 단계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 전에는 내부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 내부평가 관련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부평가는 어떤 절차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지, 내부평가 계획을 우리 기관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평가의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며 명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도출해야 되고 실기평가와 필기평가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학습 모듈의 평가 항목을 참고해서 적합한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CS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평가 방법 중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는 보조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의 선택형, 선다형, 단답형, 진의형, 연결형 문항을 총 배점의 50% 이내 활용도 가능합니다. 직종도 다 다르고 종목도 다 다르고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훈련 기간별 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평가 방법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는 실기 중심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평가 방법별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평가 방법별 적용 사항을 고려하는 평가 도구와 구성 요소는 평가 과제,
문항, 모범답안, 채점기준표 등을 두어야 합니다. 평가의 질을 결정하는 평가기준, 방법, 평가도구 등은 평가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외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훈련 전의 평가는 어떤 요소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평가할 건지에 대한 세부 절차입니다. 첫 번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을 선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가 문항을 채점 기준표와 모범 답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평가 도구는 잘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검증을 통해서 평가 도구의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네 번째, 이때 내외부 검증에 피드백을 적용해서 평가 도구를 보완하는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평가 계획대로 학습자의 역량 수준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실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실시한 평가는 이수자, 미이수자로 구분되고 미이수자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체 평가가 마무리되고 나면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교육훈련생들에게 평가 결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고, 이러한 평가 자료를 잘 관리하는 절차가 내부 평가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 사전 점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정평가형 자격 지정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통해서 평가 목적, 그리고 평가 내용, 우리 훈련생들은 어떤 훈련 목표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 내부 평가 계획 수립 전에 평가 목적과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 일정과 평가 일정도 계획하고 수립합니다. 이러한 평가 계획 사항은 훈련 전에 OT 때 우리 훈련생들이 훈련 중에 내부 평가 관련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평가 대상인 학습자의 연령과 성격, 교육 참여, 의지 등의 선행학습, 기초학습 능력을 파악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우리 훈련기관에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훈련 전에 훈련생들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부 평가를 위해 이미 검증된 평가 도구를 활용하기도 하고 새로 개발하기도 하면서 평가 도구도 사전에 분석해 봅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평가를 시행하는 교수자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운영기관들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NCS 확인 강사 점수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실습장, 어떤 강의실에서 어떤 장비를 확보해서 평가를 할 건지 안전 상태 그리고 사용 일정까지도 확인합니다. 평가 요소를 사전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평가 목적 수립을 위해서 운영 계획서상에 교육 훈련 목표를 확인하였는가에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평가할 능력 단위를 확인하였는가. 세 번째, 전체 교육 일정과 평가 일정은 확인하였는가. 네 번째, 평가 도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신규 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시고, 다섯 번째, 평가할 때 안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는가. 여섯 번째, 평가에 활용한 시설과 장비는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가 계획 수립 시 운영 계획서의 로드맵을 주차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평가 일정을 정리한다면 운영 시 활용하기에도 편합니다. 평가는 능력 단위, 종료 후 언제, 몇 교시에 하는지, 평가를 실시할 장소는 시설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지 사전 점검해 봅니다. 사전 점검이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기간은 훈련 실시 중에 실습을 하면서 평가 장소, 시설,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일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챙겨보셔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개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훈련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 목적을 수립하였는가 체크.
두 번째, 평가 원칙에 부합한 평가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체크. 세 번째, 운영 계획서에 부합하는 평가 일정이 수립되었는가? 체크. 네 번째, 평가에 활용할 시설, 장비 등을 계획하였는가에도 체크. 다섯 번째, 평가자는 평가 대상 역량과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인가? 체크. 여섯 번째, 평가자는 평가 원칙에 따라서 학습자의 보유한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체크. 일곱 번째, 평가자는 재평가 기준, 일시, 방법, 최종 평가 기준, 재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체크. 여덟 번째, 평가자는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체크. 아홉 번째, 평가자는 피드백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체크. 이렇게 평가 계율을 체크리스트 해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 계획을 이제 다 수립했고 이제는 평가 도구를 개발해보고 내부 평가 도구 개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입니다. 평가 방법은 제시되는 편성 기준에서 평가 방법 풀 중에서 꼭 선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능력 단위별 실기평가와 필기평가 방법은 각각의 비율을 적용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예시입니다. 우리 기관의 평가도 예시편처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학습 중에 예시편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이지 우리 기관에 맞는 방법으로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평가도구 개발 시 유의사항입니다. 평가도구는 증거자료의 수집, 해석을 위한 평가 과제, 평가 문항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문항의 설명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평가도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명확하고 구조화되기 위해서 내부, 외부 검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평가도구는 학습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평가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학습자에게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서 누가 출제를 할 것인지,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한 적합한 범위를 설정해서 평가 문항수, 평가 난이도를 고려하고 수행 과정, 산출물의 질 구별을 위해서 모범 답안, 채점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평가 도구는 내부, 외부 검증을 훈련 기관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창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의 내부 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평가 도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이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이수 기준을 확인하고 학습 결과 및 평가 기준 수립을 점검하고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훈련 중에 내부 평가를 실시하기 전 그리고 실시하는 중 종료하고 나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실시 전에는 평가 일정, 장소, 평가자,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증빙자료, 채점 기준, 평가 시 유의사항, 출석률 확인, 재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사항을 학습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평가 실시 중에는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평가 중 유의사항으로는 평가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가가 종료할 때는 학습자의 평가지와 답안지를 모두 회수 바랍니다. 평가 실시 후에는 모든 평가지와 답안지를 회수하였는지 확인하고 평가 도구별 증빙자료 그리고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평가에 활용한 시설 및 장비, 점검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평가 실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평가 전, 평가 중, 평가 후의 유의사항을 확인해 봅니다.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결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평가가 종료되고 우리 훈련생들이 평가에 활용된 자료를 취합해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능력 단위별 훈련생의 평가 결과를 예시처럼 정리하게 됩니다. 재평가 대상자는 본평가 60점 미만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보충 수업 후에 재평가를 1회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평가 대상자는 90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고 최종 점수는 재평가 점수가 최종 점수로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종료되고 나면 이번 내부 평가를 통해서 평가 도구가 타당했는지, 공정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번 능력 단위 평가 도구를 통해서 다음 능력 단위 평가 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활용도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내부 평가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평가 자료를 LMS에 등록하게 됩니다. 보통 LMS랑 HRD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우리 공교육기관의 경우는 LMS는 뭐냐, HRD는 또 뭐냐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HRD가 LMS고 LMS가 HRD입니다. 두 개가 같다는 말입니다. 내부 평가 결과를 HRD의 평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 자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국비 지원 과정의 경우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 운영 규정에 따라서 5년간 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니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를 우리 기관이 잘 하고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정평가형 자격 HRD에서 단계별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훈련 과정 전에 주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종목의 편성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훈련 시간, 시설 장비, 평가 방법 등이 CQNet 홈페이지에 홍보 자료실에 가면 최신 버전을 편성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성 기준은 우리가 과정심사 신청할 때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국비 미지원 과정은 공교육기관이고 국비 지원 과정은 직업훈련기관이 대부분 해당된다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교육기관은 CQNet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직업훈련기관은 HRD넷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종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에서 심사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서류 심사 결과에 통과된 과정을 대상으로 현장에 시설 장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지정 승인 후에 우리 기관들은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승인받은 훈련 과정을 HRD에 전체 다시 입력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먼저 직업훈련기관의 HRD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지만 우리 공교육기관은 HRD를 처음 듣게 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구분하실 수 있도록 HRD 화면도 같이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행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HRD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나면 보시는 화면처럼 바탕화면에 보라색 심사평가 시스템 아이콘과 파란색 행정지원 시스템 아이콘이 각각 생성됩니다. 여기서 구분하실 것은 보라색은 심사평가 아이콘, 파란색은 행정지원 아이콘으로 크게 구분을 하시고 보라색 심사평가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파란색 행정지원 시스템과 같이 연동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훈련과정 신청할 때와 과정 인정 신청을 HRD에 입력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즉, 훈련 전에 신청서를 우리는 제출했고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과정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와 운영할 때 기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된 사항은 변경 신고와 변경 인정 신청을 통해서 변경 후 훈련 과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HRD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RD 화면입니다. HRD를 활용하실 때 구분하실 내용은 큰 집, 작은 집으로 카테고리별 구분합니다. 국비 지원 과정은 큰 집이 고용노동부, 국비 미지원 과정, 공교육은 큰 집이 교육부입니다. 여기서 작은 집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합니다. 각각의 큰 집의 운영 규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큰 집은 통합심사 과정, 작은 집은 과정평가형 카테고리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업무 진행별 번호를 구분해 놓았으니 이후 영상 강의를 다시 보실 때도 번호 순서대로 업무가 처리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보라색, 파란색 각각의 아이콘입니다. 심사평가 시스템과 행정지원 시스템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다만 심사평가 아이콘은 또 큰 집, 행정지원 시스템은 작은 집. 다시 말씀드리면 큰 집에서 입력이 되어야 작은 집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HRD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훈련교강사, 시설장비, 훈련 과정에 운영되는 풀을 전체 입력하셔야 우리가 늘 사용하는 파란색 아이콘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라고 구분 지으시고,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교사를 추가하고 싶은데 안 되신다. 어디로 간다? 맞아요. 큰 집으로 보라색 아이콘으로 다시 가서 훈련기간 정보관리에서 추가하고 저장하시면 작은 집 파란색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보여집니다. 다시 우리는 행정지원 시스템 과정평가형 HRD 화면으로 왔습니다. HRD 시스템은 세로로 카테고리별 구분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인정 신청하고 변경인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훈련 중에 반복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변경 신고 탭으로 돌아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RD 전체 화면입니다. 과정인정 신청 탭은 뭐하는 공간이냐 하면 과정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통합심사 탭과 과정평가형 탭의 내용은 전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큰 집과 작은 집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훈련 시간, 시설, 장비, 교과목, 교사 모두가 동일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각각 입력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큰 집 통합심사 탭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관리하는 탭이고 작은 집 과정평가형 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담당자가 관리하는 탭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인정 신청 탭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구분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청기간 정보관리 탭입니다. 말 그대로 신청기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1번 연계 방식 선택하실 때 연계 내용이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연계 없이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2번 담당자 정보, 교육훈련 과정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3번 운영연도별 종목 버전은 우리 기관에서 신청한 종목 버전과 똑같은지 확인하고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버전은 곧 우리 기관에 내 외부 평가를 칠 거라는 담당자한테 보고하는 단계가 됩니다. 4번 접수처 지정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서가 이동되고 통합도 되고 지부지사 변경도 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지부지사를 선택하셔야 해당 지역 지부지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고 과정 인정 신청을 승인하고 운영할 수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화면은 과정 운영 계획 단계입니다. 운영 계획을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획이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는 운영할 때 변경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번 자격, 종목 코드와 버전을 확인하면 능력 단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2번 교과목은 변경이 안 되니까 신청서와 동일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 훈련 과정 시간이 정확하면 좋지만 이미 날짜 입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과정이 운영될 때 수정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능력 단위 코드별 번호와 필수 또는 선택의 구분값을 확인하고 능력 단위명이 같아도 능력 단위 코드 번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버전의 능력 단위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 BNCS는 자동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키를 활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설 장비도 어떻게 활용되는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라색 심사평가 시스템 훈련기간 정보관리의 카테고리에서 입력한 내용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설도 확정인지 예정인지 장비도 확정인지 예정인지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내부평가 계획은 앞에서 입력한 능력 단위가 자동 생성되고 평가 시기는 정확하게 입력하기 어려우실 때는 지금은 계획 단계니까 매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입력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심사 신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되 이후 실제 운영할 때 평가 계획 입력 시에 편성 기준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 중 변경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영 시 평가 방법을 변경하였다면 왜 변경하게 됐는지 근거를 마련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택 교직원 현황입니다. 운영기관에서는 교직원의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과정인정 신청서를 입력하고 그리고 변경 신청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변경이 있었다면 고용센터의 변경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의 변경 신청서 양식은 HRD CQNet 홈페이지에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미지원 과정, 즉 공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훈련 과정, 그리고 일정은 동일한데 분반되는 과정의 경우는 훈련 과정 신청할 때는 지정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지만 실제 운영할 때는 화면처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으니 이 점 활용하시면 업무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과정인정 신청 시 진행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출한 과정인정 신청 승인 후에 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기간에 훈련생을 등록하고 훈련기간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훈련생 사진 등록은 향후 자격증 발급될 때 등록한 사진으로 발급이 되니 이 점 숙지하시고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등록해야 되는 단계에서 사진을 미제출하는 훈련생은 이후에 외부평가 접수할 때 등록이 또 가능하니까 이 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신고를 훈련 전 진행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 과정은 큰 집에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실시신고 2주 이내 확정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2주 이내는 교육훈련생의 변경이 가능하고 국비지원과정은 훈련기간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을 참고해서 확정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확정자 보고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주라고 얘기해서 2주 내에 고용노동부도 확정자 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훈련 중 중도 탈락, 조기 취업 등의 훈련생 변경 사항도 고용센터 보고와 동일하게 HRD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자 신고 시 행정처분 결과가 1일 소요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 중 절차입니다. 훈련과정 운영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됩니다. 교육 훈련 기간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사전에 보고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HRD의 과정관리의 변경신고는 교육훈련기간 그리고 교강사가 변경되었다든지 산업현장 전문가가 변경된 단순 변경사항은 변경신고로 진행을 하시고 총 훈련시간, 능력단위, 직기초, 교과목 그리고 시설 장비가 변경되었을 때는 고용센터에서 변경사항을 승인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변경 인정 신청을 진행하십니다. 정리하면 변경신고와 변경 인정 신청은 각각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기관은 훈련과정 운영 시 변경신고가 발생되면 고용센터에 변경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작은 집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큰 틀의 변경이 발생된 변경 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화면입니다. 이렇게 기관마다 공문을 첨부해야 되는 기관과 내부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 공문을 생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공문 발송은 기관과 공단 직원의 협의하에 진행하시고 필수 첨부 파일은 변경 신청서, 시설 장비가 변경되었다면 해당되는 장비와 도면 파일, 그리고 직업훈련기간은 고용센터 승인 내역, 예를 들면 위탁계약 변경 신청 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첨부 파일을 예시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각기 우리 기관의 변경이 발생된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변경 신고와 변경 인정 신청은 화면에 보이는 절차에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담당자가 우리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최종 승인을 통보해 줍니다. 국비 지원 과정과 국비 미지원 과정의 변경 인정 신청과 변경 신고 분야가 해당되는 분야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으니 그 차이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비 지원 과정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서 능력 단위명 그리고 능력 단위 시간, 총 훈련 시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반면 국비 미지원 과정인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는 능력 단위를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하고 훈련 시간, 능력 단위별 운영 시간도 변경이 가능하니 운영 기간 유형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RD 변경 인정 신청 화면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변경 항목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변경 분야를 적용해서 변경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HRD 변경 신고 탭입니다. 교육훈련기간, 교직원, 산업현장 전문가, 시간표 등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실시신고 탭에서는 훈련 전 실시신고를 진행합니다.
5년기간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반드시 보관해야 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경우 별도 양식은 없으나 자체 양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 보관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훈련생 사진, 주민등록번호, 이름, 오입력이 없도록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시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와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확정자 신고 시 행정처분 결과 조회 1일이 소요되므로 국비지원과정은 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시신고 후 학습일지를 등록합니다. 학습일지는 훈련생들이 능력단위 수업을 몇 시간 이수하였는지 HRD를 통해서 주 단위로 입력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보충수업을 하며 보충수업 일지도 등록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학습일지 작성 기준은 타법령 관련 규정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시설의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출석 기준을 준수하고 기록해서 현장 모니터링 때 관련 기준과 출석부 등을 통해서 출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학습일지의 출석 기준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경조사, 공간은 해당되는 날짜의 이수시간 모두가 적용되고 지각, 조퇴 등은 참여한 시간만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국비지원 훈련기간의 비용은 훈련과정 단위기간 80% 이상이 이수해야 지원된다는 점 구분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단위 출석부 예시입니다. 저희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능력단위 출석부는 능력단위가 편성된 날짜에 이수한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HRD 화면과 똑같이 참여한 시간과 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양식은 제가 함께 공유하겠지만 이 자료 역시 예시는 예시일 뿐 우리 기관에 맞게 재구성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능력단위 출석부는 훈련 종료 시간 이후에 입력을 하고 훈련생 관리 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일지 등록의 근거 자료이며 훈련 기간은 필수 보관 자료입니다. 현장 모니터링 때 이수 시간 확인을 위해서 제시해야 하며 미이수되는 훈련생들은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단위 출석부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능력단위 출석부에 이수한 시간을 HRD에 다시 등록하게 됩니다. 저는 학습일지 등록이 일기장 같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기장 밀리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되는데 매일 훈련일지를 기록하고 꼭 능력단위 출석부 작성과 동시에 HRD 학습일지 등록을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운영기관은 매일 습관화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능력단위 출석부에 작성한 내용을 실시 학습시간, 보강 학습시간, 학습 참여를 못한 이유 등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HRD를 통해서 보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보강 수업은 75% 이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능력단위 종료 전에 시행하셔야 된다는 점, 잘 몰랐다면서 능력단위가 종료되고 나서 보강 수업을 진행하시는 운영기관이 가끔 있습니다. 안 됩니다. 능력단위 종료 전에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내부평가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단위 종료 전 보강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평가를 위한 재교육 시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단위 이수 기준이 충족되면 내부평가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부평가를 치는 게 아니라 내부평가 7일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로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내부평가 계획과 내부평가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바쁠 때 실시 7일 전 제출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때도 있지만 항상 지부지사 담당자와 운영기관은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부평가는 능력 단위 내 분산 또는 통합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해서 내부평가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내부평가 점수는 능력 단위별 산출되어야 합니다. 내부평가 방법은 편성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능력 단위별 평가 방법만 활용 가능합니다. 내부평가 결과 자료를 등록하고 시스템에 입력 점수에 오류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도 확인을 하지만 훈련기관에서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련생들의 내부평가 점수니까요. 평가 계획 관리에 평가 개요, 평가 방법 등을 입력합니다. 내부평가 7일 전 제출해야 되고 다음 탭에 평가 결과 신고를 입력하면 평가 계획은 수정이 안 되니까 저장 전에 정확하게 입력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내부평가 결과 신고입니다. 평가 계획은 내부평가 실시 7일 전에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평가 결과 신고는 평가가 종료되고 나면 15일 이내 결과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가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을 하시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내부평가 시행 자료와 작품 자료를 압축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재평가 기준입니다. 능력 단위별 1회만 실시가 가능하고 내부평가 60점 미만인 훈련생만 재평가 대상자가 됩니다. 내부평가 최종 점수는 재평가 점수로 확정이 되고 다만 100점 만점에서 9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부평가 보고기한 15일 이내에 재평가 보고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추가평가 기준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즉 공가로 인한 사유가 발생돼서 내부평가를 미응시했을 때 추가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 신고 화면입니다. 평가를 다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우리 기관에 내부평가 사항을 보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평가는 운영기관 자체로 시행을 하다 보니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평가 시험위원을 2인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 할 때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도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신고 중에 시행 재료는 채점 기준표, 모범 답안, 내부평가 성적 결과표를 첨부해야 하고 작품 자료는 2명의 대표 훈련생의 내부평가 자료를 전체 스캔해서 업로드합니다. 이때 훈련생 전체의 성적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보관 계획은 운영 기간별 보관하고 있는 계획을 기록하고 제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평가 대상 결과 신고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운영기관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사례이니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재평가는 1회 실시 가능하고 보충 수업 후에 재평가를 진행하셔야 한다. 그리고 보충 수업은 학습 일지에 입력하는 전체 훈련 시간에는 제외됩니다.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100점을 환산해서 90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재평가 전에는 평가 결과 신고 시 재평가 계획을 HRD를 통해서 사전 보고를 한 후에 평가 결과 신고 승인이 완료된 후 재평가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결과 보고는 보시는 화면처럼 재평가 결과 신고 탭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운영기관에서 훈련과정 종료 후에 업무 절차입니다. 먼저 HRD에서 외부평가 1개월 전에 응시회차 신청을 합니다. 개강 당시 응시회차는 이미 우리 훈련기관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이어리에 체크해 두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야 할 시점에 응시회차를 신청이 안 되면 CQNet 홈페이지에서 단체 접수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평가 대상신고 HRD 화면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하는 말이 응시 날짜 클릭해야 돼요 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평가를 위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다 응시를 클릭해야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기관에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담당자와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부평가 결과가 등록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종합신고 결과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외부평가 5일 전 평일 기준으로 종합신고 결과가 완료되어야 하고 훈련생들은 외부평가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2단계 운영기간별 훈련 종료 시점 또는 훈련 종료 후가 되기도 합니다. 외부평가 시행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는 사전에 담당 교사와 일정도 공유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동안 입력했던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전체 점검도 필요합니다. 종합 결과 신고의 일정 주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일 기준 외부평가 시행 전 5일 전까지입니다. 종합 결과 신고 기한 내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외부평가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종합 결과 신고를 마지막으로 운영기관의 내부평가 관리 시스템은 전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신고 후에 CQNet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단체 접수를 진행합니다. 재응시의 경우는 관할 지부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재응시는 대상자가 개별 접수로 진행해야 되고 이수한 종목 버전이 동일한 경우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훈련 중에 훈련생들에게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평가는 1차, 2차로 구분해서 1차의 지필형은 대부분 외부평가 회차별 첫날 월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 2차 작업형은 이어서 화요일부터 최대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기사 종목의 경우 외부평가 점수가 지필형 40%, 작업형 60%를 반영하고 기능사 종목은 지필형 30%, 작업형 70%가 외부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도 CQNet 홈페이지에서 단체 접수자들은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응시자나 불합격자는 최초 응시 합격자 발표일 날 이후 2년 이내 외부평가 응시가 가능하나 이수한 종목의 버전이 동일할 경우만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은 개인 아이디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당연히 자격 취득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자격증 기재사항은 교육기관명, 훈련기간, 이수한 능력 단위가 전체 기록되어 발급되다 보니 우리 훈련생들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취업할 때 용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훈련기간이 개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정은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이 훈련 목표이므로 외부평가 시행 공고문은 CQ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가끔 회차별 시행 일정 계산을 잘 못해서 외부평가를
못 치는 기간도 가끔 발생되고 있으니 개강 일정을 외부평가 시행 공고문을 참고해서 훈련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응시회차 수요조사 기간에 응시회차 신청도 하고 외부평가 시행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니 일정을 기록하셔서 기간 내 업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학습 마무리입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서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에 관한 관련 용어도 알아보았고, 우리 기관이 내부평가 절차와 평가 도구 개발 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도 촘촘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운영 중에 필요한 관련 증빙 자료와 입력 절차의 중요성을 HRD 시스템 절차와 교육 훈련 기간의 다양한 사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재평가와 추가평가 대상자를 구분해 보았고, 기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시사점과 개선점을 도출해서 적용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행해야 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함을 해가 거듭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기관은 늘 변경사항을 CQ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HRD에 제출하고 보관되는 증빙자료는 국가기술자격법과 연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온라인 영상을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 운영할 때 모르고 과정을 시작했을 때 답답하고 알 수 없음으로 인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어를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희 강의를 함께 하신 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잘 수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